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는 최성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유튜브를 하면서 누가 보지도 않은 너 나름대로의 소신대로 했더니 저는 여전히 9개월째 거의 700명의 구독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세상에 돈이 최고예요.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돈을 버는 유튜버, 많은 사람이 구독하는 유튜버가 최고 유튜버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필요한 소크라테스 아내와 소크라테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웃기죠. 철학자의 아내가 나온 것은 소크라테스일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내는 악처라고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들이 그 소크라테스 아내가 소크라테스에 하는 잔소리?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런 박박 긁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소크라테스 아내는 악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과연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처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이 2000년이가 지났나요?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류의 성인인데 소크라테스 아내는 악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밖에 가서 소피스트였으니까요. 스트리트에서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거리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삼파술이라고 하잖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일만 했지.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리는 살림하는 데 도움을 전혀 못 줬겠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제자들은 소크라테스 아내를 악취라고 했겠죠.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튜버가 뭔가의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잘못된 것을 바꾸려 한다 한들 돈을 벌지 못한 유튜버는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러나 우리는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학가들의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이야기한 소크라테스 아내는 악처라고 하는 이 부분과 소크라테스라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좀 재미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소크라테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소크라테스한 지식 중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아내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임마 너나 잘 알아라 이랬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소크라테스 아내 입장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행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죠. 돈은 그만큼 살기에 중요하기 때문이고 돈 없이는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소크라테스 아내가 끊임없이 바가지를 긁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위대한 소크라테스는 있었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제자들을 봤을 때 소크라테스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아내에게 남편은 아주 평범한거든. 아내에게 소크라테스가 한 개변이잖아. 그 당시 뭔 소리인지 몰랐죠. 어떤 거리에서 한 이야기가. 소크라테스 아내에게는 다른 남편들은 돈을 벌어서 갖다 줘 살림하는데 자기 남편은 돈을 벌지 않고 헛소리만 핑핑 돌아다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아내는 화가 났겠죠. 우리는 이 두 문제가 소크라테스 아내의 입장과
그리고 소크라테 입장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 아내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했고, 소크라테스에게는 자기 내면에서 오는 이 신성한 이야기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창조 지식이 계속 쏟아나오니까 살레신 크링크리 오브 크리시 오브 놀리지가 창조적 지식이 쏟아나오니까 그걸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알게 된 거죠. 소크라테는 세상살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젊은 사람들에게 니들이 돈을 밝히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너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런 설파를 하죠.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될 남편은 계속 밖에 떠들고 오다 집에 와서 돈도 한 푼도 안 가져온 그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먹이는 그런 한국에서의 소크라테스 아내는 마치 좀 저는 제가 정년에서 연금이라는 거는 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아무 소득을 내지 않고 제가 마치 그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 것처럼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회의 정의에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참 우습습니다. 저는 오늘 저도 소크라테 아내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방에서 와이프는 직장 출근했고 딸도 밖에 나가 있고 오직 저 혼자 61살인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유튜브가 소크라테 아내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돈과의 관계없는 컨텐츠를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좀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가끔씩은 제 구독자들이 좀 줬다가 또 빼가 버리더라고요. 702명의 구독자가 생길 때는 2명이 생겼고 그 다음 나의 순수한 철학을 뭔가 지금 내가 말한 상식의 철학 수준의 이야기를 공감해서 구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저는 절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유튜버에 이렇게 많은 구독해 주신 분들이 제 이 방송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돈이 필요한 소크라테스 아내와 소크라테스라는 그런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게 모두가 소크라테스 아내처럼 다 살고 있고 그게 사회적 보편적인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추구했던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아준 사람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좀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소크라테스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 악취 여기까지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소크라테스 악취가 필요한 돈이 필요한 사람과 또 다른 한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른 한 분야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모두가 소크라테스 악취처럼 돈이 필요하고 살림살이에게 그 필요한 그쪽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 악취가 그 바가지 굵었던 그 남편들 소크라테스 그런 소크라테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아내가 남편의 악취가 되지 않게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가 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는 또 다른 악취가 하나 있었죠. 악취는 아니지만 견디는 거 있잖아요. 선비의 아내, 가난한 선비의 아내.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선비가 있었고 선비 아내가 있었어요. 선비 아내는 돈이 필요했고 그렇지만 선비는 유교의 어떤
유교 성리학의 기준을 그걸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비 아내는 정말 가난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동을 팔면서 했죠. 그런 선비는 돈을 벌지 않았죠.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돈 벌지 않은 선비가 있었고 돈이 필요한 아내가 있었지만 돈이 필요한 아내가 남편 만약 그 선비가 돈이 필요한 아내의 역할로서 돈을 벌었으면 우리 조선사회는 선비란 게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조선을 이야기할 때 뭐죠?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조선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선비의 마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소크라테스 악취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뭐죠? 소크라테스는 우리 인류의 철학의 아버지죠. 인류의 철학을 남겼고 위대한 너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를 남겼고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귀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는 뭐죠? 배고픈 사람이죠. 선비도 배고픈 사람이죠. 그러나 또 그 역할에 남편으로 역할을 못함으로써 아내가 힘들었겠죠. 그 아내가 힘들어서 위대한 선비와 위대한 소크라테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후대에 조선시대의 유교 선비는 가난한 선비의 마누라라는 그런 여자가 가난한 선비의 마누라로서 선비가 유교의 절대적인 그 뭐죠 성리학적 기준에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때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난한 선비의 마누라다고 후세에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그 위대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우리 지구촌의 모두에게 위대한 소크라테스의 성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나마 무지에서 뭔가 깨닫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나온 위대한 이야기 소크라테스 안에는 악랄한 이야기를 우리는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데 반드시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게 치중한 사람들과 소크라테스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랬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 무엇을 주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있고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현재 살고 있을 때 소크라테스의 가치를 제로로 하고 오직 돈을 벌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이야기만 가치를 쳐주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일까요? 참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제 이야기를 보편적인 기준에도 받아들이지 않네요. 누구도 구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조선시대의 그 선비의 마누라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악취의 첩 그리고 저는 지금 돈 안 되는 유튜브를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올바르게 살아서 그래도 사람들이 인간미를 찾아서 그래서 뭐죠? 세상이 밝아지고 정의로워진 사회로 가는 거죠. 그게 소크라테스 역할이고 조선시대 선비 역할이고 혹시 제가 지금 이 힘든 그 유튜버 길을 가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나마 제가 여기에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제가 왜 하는 그 사명의식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그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